안녕하세요. 합격의 김민규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시 2026 학년도 정시 이것만은 알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수능 성적표에 보면은 표준 점수, 백분위, 그리고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표준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 백분위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표준 점수를 원하는지 백분위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오늘은 대학별 환산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일단 나오게 되면 대학마다 반영 영역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가지 교과를 반영하는지 또는 잘 본 교과 3개 교과를 반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반영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의 경우에도 한 과목만 반영하는지 2과목 다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위치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나의 순위가 다른 경쟁자 비해서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영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 이렇게 해서 100%로 반영을 하는지 서울대, 연세대, 그 다음에 고려대 등과 같이 교과도 반영을 하는지 또한 올해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연계열 학생인데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계열을 진학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에 가산점수 몇 %를 준다 또는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열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가산 점수를 몇 %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학별 환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표준 점수 합이 얼마예요? 백분위 합이 얼마예요? 이거보다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반영 영역, 반영 비율, 가산 점수,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까지 적용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어떤 환산 점수를 알아야 이제부터 이제 대학 입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올해 신설되는 학과가 몇 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 변동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요 대학의 신설학과는 동국대학교 의료인공지능공학과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가 신설되어서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서강대 반도체공학과가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13명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 규제 과학과는 나군에서 16명 모집을 하고 배터리학과는 다군에서 12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진리자유학부 자연인문 모두 신설됐는데 가군에서 76명, 73명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은 가군에서 10명 모집을 하고요. 중앙대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나군에서 10명 모집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는데 지금 올해 걱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입시의 어떤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의대 정원 증가였는데 올해는 의학계열 모집 정원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대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1,469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치대는 80명 증가했습니다. 한의대는 1명 증가했고 약대는 12명이 감소했습니다. 수의대는 이런 변동 없고요. 그래서 의학계열 모집이 약 한 1,400명 정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이 지원 전략을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25학년도 작년이었죠. 작년 수능에서는 5, 1등급 나오는 경우에
서울대 일부 학과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의학계열 모집 정원 축소로 인해서 올 1등급이 나오더라도 서울대의 지원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선은 대학별 환산 점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그리고 2026학년도 수능 군별 모집 인원 자연 상위 15개 대학하고 그 다음에 인문 상위 15개 대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영고 경우에 2026학년도에 연세대 700명, 고려대 857명 모집해서 1557명 모집을 하고요. 나군에서는 서울대 771명 모집을 합니다. 성균관대 가군에서 326명, 나군에서 484명, 다군에서 73명, 한양대는 가군에서 275명, 나군에서는 402명, 다군에서는 60명, 서강대는 나군에서 212명, 다군에서 65명 모집을 해서 가군의 서영고, 서성한 합쳐서 가군에서는 2158명,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1869명, 다군에서는 198명 모집을 합니다. 자, 위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표를 보시고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분포돼서 모집을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는데 특히 상위권 대학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다군에서 모집 인원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력군을 가군이나 나군에서 주력군으로 잡고 다군은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홍익대나 숙명여대 경우에는 오히려 다군을 주력군으로 잡고 그냥 가나군에서 소신껏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환산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나의 환산 점수를 계산하고 지원 전략을 잡아주시길 추천합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